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은 네 종목이 같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저도 네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청약을 했었는데요.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은 상장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종목마다 증권사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BI 매트릭스는 IBK 투자증권이 주관을 했고, 컨택은 대신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큐로셀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같이 주관을 했고요. 마지막 메가터치는 NH투자증권이 주관을 했으니까 청약하신 종목들 증권사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동시 상장하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유진테크놀로지와 유튜바이오였습니다. 두 종목은 약 1,800개의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면서 수요 예측 결과는 둘 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의무 확약 비율까지 감안해 보면 유진테크놀로지 쪽이 수요 예측 결과는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유진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작 이후에 유튜브 아이오 쪽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진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상장일에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이렇듯 시작은 수요 예측 결과가 영향을 주겠지만 이후에는 어떤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장일 성적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네 종목 중에 BI 매트릭스와 메가터치 두 종목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네 종목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BI와 메가터치는 어느 정도 주가를 띄워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측이 저조하게 나왔던 컨택과 큐로셀도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청약 배정 결과와 상장일 유통 물량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BI 매트릭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사주조합의 IPO 수량의 5% 비중으로 6만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모두 청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미달 없이 계획한 대로 배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이 14.5%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즘에 최종 배정에서 수요 예측 대비 3배 정도 의무 확약을 늘려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종목도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확약이 7.2%로 의무 확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199만 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주식의 27.6%가 유통되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259억 원입니다. 유통 물량이 양호한 수준이고 특히 유통 금액이 300억 원 미만이라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을 보면 공모주주가 102만 주, 기존 주주는 97만 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가 거의 비슷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 중에서는 키움 뉴 히어로 펀드가 약 53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일자리 펀드가 약 26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 사주로 배정받았던 직원들이 약 17만 주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대부분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보다 꽤 낮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상장일에 26만 주를 매도할 수 있는 IBK 펀드가 3,800원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키움 뉴 히어로 펀드도 이 펀드와 비슷한 시기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취득한 가격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상장일에 기존 주주 대부분이 공모가보다 3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잘 분산해서 물량을 정리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메가터치 보겠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이 35.8%로 확정되었는데요. 수요 예측 대비 거의 4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준으로 확약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3개월 확약이 2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가터치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707만 주로 확정되었고요. 전체 주식의 34.1%가 유통됩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340억 원인데요.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 공모주주가 380만 주, 기존 주주는 32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주주 물량이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상장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외국계 투자자 4곳에서 물량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곳이 주식을 얼마에 취득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증권신고서에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취득했던 가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 취득한 가격으로 보면 2010년에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는 주당 500원에 취득을 했고요. 2021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는 주당 1,400원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메가터치 공모가가 4,800원이었으니까 공모 가격 근처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몇 배씩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주주들이 부디 상장일 흐름을 훼손하지 않고 물량을 잘 정리를 해주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컨택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1.2% 의무 확약이 신청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최종 확약이 12.8%로 늘어났습니다. 10배 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월 확약이 12.1%로 의무 확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413만 주로 전체 주식의 28.6%가 유통됩니다.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인데 유통 금액이 929억 원이거든요. 같이 상장하는 4종목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유통 금액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모주주가 186만 주, 기존 주주는 227만 주로 유통 물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약간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면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 중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202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24만 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택은 기존 주주 대부분이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주관사인 대신증권은 작년에 이 종목을 주당 15,5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대신증권이 취득을 했던 가격인 15,500원 이하로 취득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공모 가격이 22,5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7,0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이 공모가 근처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은 우리 사주조합에 약 7만 3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었는데요. 직원들이 모두 청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물량은 완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최종 배정 공시에서 의무 확약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담당자가 실수로 수요 예측 의무 확약표를 그대로 붙여놓고 공시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종 의무 확약이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에서 확약 4.7%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기준으로 유통 물량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287만 주이고 전체 주식의 21%만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좋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중형급이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574억 원인데요. 유통금액은 같이 상장하는 4종목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공모주주가 148만 주, 기존 주주는 139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 보유 수량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가 85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55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 주주들이 얼마의 주식을 취득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데이터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소닉스가 상장을 했었는데요. 시초가는 33%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이후에 주가를 20% 정도까지 올렸고요. 이후에는 고점을 다시 넘지 못하고 횡보와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주가가 장 막판까지 조금씩 빠지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소닉스는 많은 공모주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상장일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시초가를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72%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유진 테크놀로지가 44%, 유튜바이오는 36%, 소닉스는 33% 이렇게 4종목 연속 시초가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보면 유튜바이오가 공모가 2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번 4종목이 이런 흐름을 조금 반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닉스는 시초가가 33%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 고가는 5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 직후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는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10% 이하로 나온 종목이 5개가 있고요. 10% 넘게 차이가 난 종목은 4개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직후 매도하는 게 유리했던 종목이 5개,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유리했던 종목은 4개로 팽팽한데요. 그래서 이렇듯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는 게 좋은지 미리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은 4종목의 공모가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BI 매트릭스가 13,000원, 메가터치는 4,800원, 컨택은 22,500원이었고요. 큐로셀은 2만원이었습니다. 이 4종목 중에 공모가 2배 넘어가는 종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원하시는 가격에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